이제 누구도 쉽게 통일을 말하지 않는다. 남한, 북한, 미국에서 태어난 세 청년이 통일 한국의 화두를 품고 떠난 여행. 이들이 만난 통일을 꿈꾸는 사람들, 고향을 그리는 미주 탈북민, 통일을 위해 씨앗을 뿌리는 NGO 활동가, 한국전 참전용사와 워싱턴 국회의사당에서 한반도 평화를 위해 목소리를 높이는 한인 연방 하원의원, 통일을 말하는 사람들, 통일을 준비하는 사람들, 통일이 이미 온 것처럼 모여 사는 사람들, 진정한 자유와 평화 위에 설 통일 한국의 길을 찾는 사람들, 통일 한국의 미래를 향해 함께 가는 그 아름다운 동행. 서로 다른 이념과 체제 속에서 70년 동안 걸어온 길, 무지와 오해로 어두워진 관계의 늪. 그래도 우리는 윗동네에서 온, 아랫동네에서 온 한민족, 한나라 국민. 긴 분단의 터널을 지나 밝은 통일의 도로를 달릴 그날을 위해 준비하고 일하는 사람들의 희망을 듣는다. 그래, 우리는 하나, 터널의 끝은 있다. 어쩌다 통일, 인터뷰에 나선 새 청년. 시카고에서 뉴욕으로, 뉴욕에서 워싱턴으로 먼 길 차로 이동하는 동안 끝말 이어가기가 시작됐다. 아슬아슬하게 단어를 찾고 의미를 이어가면서 꽤 오래 끝말 이어가기를 한다. 통일 일정 정식. 모두 영어를 유창하게 하지만 어쩐지 이번 여행 내내 자기들끼리 있을 때에도 한국어로 이야기를 나눈다. 도시와 도시를 이어주는 길처럼 한국어가 세 사람 사이에 길을 놓아준 모양이다. 왜 미국으로 왔어? 한국으로 안 오고? 중국 학생들이 이제 미국에 유학 가는 걸 많이 보신 거야. 그래서 야, 미국 가라. 철없이 그냥 여행 삼아 왔는데 어떻게 감옥에 10개월 동안 있고 이제 미국으로 도착했네. 근데 북한에는 그게 어떻게 되는지. 영어야 아니면 뭐야? 영어는 이제 세계의 공통 언어다. 막 이렇게 선언을 해, 북한에서. 그래서 영어를 많이 가르쳐주지 않나. 여행 가는 것처럼 나섰던 소연이의 미국행은 결코 쉽지 않았다. 15살이었던 소연이는 라오스와 태국의 국경을 넘고 방콕에서 10개월간 감옥 생활을 했다. 미국에 도착했을 때는 사방을 둘러보아도 아는 사람 하나 없었다. 물도 땅도 낯선 미국에서 위탁 가정에 혼자 남겨졌다. 낯선 언어로 살아야 하는 것이 힘들어서 매일 울고 먼 곳에 있는 엄마에게 위로를 받으며 겨우 버텼다. 잠깐 헤어진다고 생각했던 엄마를 7년 동안 만나지 못할 줄은 꿈에도 몰랐다. 내가 어릴 때 와가지고 감사하게 그런 거를 빨리 받아들일 수 있었고, 그리고 영어 공부하는 데 있어서도 조금 더 빨리 배웠다고 생각했지만 그래도 많이 어려웠어. 그래서 많이 어려워서 엄마한테 전화해서 울고 막 그런 적도 되게 많고, 아무튼 알바한 경험도 되게 많고, 여기 이러저러한 경험을 많이 했지. 북한에서는 능력 있는 엄마 덕분에 여유 있고 화목한 가정에서 자란 소연이었다. 말도 안 통하는 땅에서 난데없는 고아가 되어 제 손으로 필요한 것을 구해야 하는 소연이의 미국 생활은 역설적이게도 여러 면에서 북한 생활보다 더 힘들었다. 가족의 그리움도 되게 없지 않아 있었고, 홈시크도 있었고. 지금 소연이의 모습에는 그런 힘든 시간을 지낸 그늘이 없다. 어쩌다 통일 여행 중에도 일정 내내 큰언니 노릇을 하며 공식 비공식 일정을 이끌었다. 어젯밤에는 북한에서 놀던 추패라는 게임을 하며 밤늦도록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그래서 저 친구는 이제 그 항상 선생님 하던 친구라서 그런지 되게 캐치가 되게 빠르고 공부 그게 좀 빠른 것 같더라고요. 방법은 좀 다르지만 거의 비슷했어. 다른 점은 뭐 느꼈던 건 없고요. 그냥 다 맞았던 것 같아요. 남북한의 이질적인 모든 것을 새 청년이 카드 게임을 배워가듯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면 통일은 훨씬 더 쉬울지도 모른다.
현재 미국 의회에는 2020년 선출된 4명의 한국계 연방 하원의원이 일하고 있다. 어쩌다 통일팀은 한반도 문제와 북한 인권 문제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여온 캘리포니아주 공화당 연방 하원의원 영김 의원을 만나기로 했다. 너무 멋있으세요. 네, 그래요. 탈북자들을 지원하는 일을 많이 해오고 있다는 것을 아는데요. 그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었다면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탈북자들에 관한 그 인지도라든지 관심이라든지 이게 이제 의회에서 그때 많지가 않았다는 거. 네. 그래서 그 일을 하고 법안 통과시키는데 좀 시간이 걸리고 어려움이 있었던 건 사실이에요. 네. 탐 렌토스 휴먼 라이츠 커미션이라고 전 탐 렌토스 의원님의 그 이름을 기리기 위해서 그분 이름으로 만들어진 커미션이에요. 거기서는 북한 탈북자, 또 인권 문제, 휴먼 라이츠 이런 걸 다루는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자연히 이제 그 어려움들을 하나씩 해소해 가면서 계속해서 휴먼 라이츠라는 거, 특히 북한 휴먼 라이츠는 프론트 버너, 그러니까 뒤에다가 쳐지는 게 아니고 앞에다가 놓는 그런 중요 의제로 우리가 다루게 된 거예요. 미국에서 법을 만들기 위해서는 국회의원들이 그 의제에 관심을 갖고 당위성을 인정하도록 설득해야 한다. 또 국회의원들은 2년 후 자신을 다시 뽑아줄 출신 지역 주민들이 관심을 가진 문제에 관한 법을 기한하고 제정해야 한다. 그래서 탈북자 문제, 북한 인권 문제, 한반도 통일 문제에 대한 관심이 사회 각층에 폭넓게 확대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 So why was the decision made to devote only half of an ambassador's time to North Korea as a principal? 특히 탈북자들의 역할이 앞으로도 중요할 것 같아요. 솔직히 탈북할 때 네. 쉽지 않은 네. 그런 생활 또 과정을 겪었다고 봐요. 근데 그런 과정을 겪었기 때문에 만약에 남북이 통일이 된다면 북한에 갈 거죠. 그렇죠. 북한에 가서 있는 친구들이나 가족들이나 친지들 또 북한을 다시 재건하는데 일조하고 싶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배울 거 배우고 경험도 할 거 하고 모든 거를 다 더 많이 보고 많이 듣고 그걸 다 내 것으로 만드세요. 그래서 북한이 또 그러니까 사우스 코리아가 리유나이트 했을 때 여러분들의 인적 자원이 그때 필요합니다. 한국에 있건 미국에 있건 유럽에 있건 여러분들이 다시 가서 미국을 또 한국을 또 북한을 연결고리 시켜주는 그런 지도자가 돼야 됩니다. 영김 의원은 13살에 괌에 이민 와서 정치계에 입문해 미국 연방의원에 오른 아메리칸 드림의 산증인이다. 네 아이의 엄마이기도 한 영김 의원은 통일이라는 화두를 품고 길을 떠난 새 청년에게 큰 꿈과 통일 한국의 비전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꿈은 꿈을 꾸는 자로부터 시작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내 속에 내 안에 그 꿈을 이룰 수 있는 힘과 끈기와 그 진리와 이런 모든 것을 갖고 있다는 것을 느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전국을 다니면서 한미 관계를 또 여러분들이 배우고 싶어하고 또 탈북자로서 앞으로의 또 남한이 그러니까 남북이 이렇게 통일이 됐을 때 우리가 다 바라는 게 그거잖아요. 우리의 소원은 통일 아니에요. 그럴 때 여러분들의 역할이 빛을 볼 거라고 봅니다. So dream big. No goal is too big. No dream too high. 어쩌다 통일! 나승희 대표가 취임한 이후 최근 10년 동안은 워싱턴 리더십 프로그램에 한국에 있는 탈북자 출신 젊은이들을 주로 초청했다. 워싱턴에 온 탈북 젊은이들은 UN, 세계은행, IMF 등의 국제기구를 방문하고 전문가의 초청 강연을 들으면서 다양한 국제관계 속에서 한반도 통일의 현실을 모색하게 된다. 홀로코스트 박물관,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 한미경제연구소 등을 견학하면서 미국 사회 전반의 모습을 배우는 기회도 있다. 작년에는 코비드로 행사를 할 수 없었고 올해는 엄격한 보건 규칙을 지키면서
대면 행사를 진행했다. 통일 준비의 필요성과 예. 그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아주 확실하게 했다 하는 것이 이제 그 대부분의 이제 반응이고요. 와서 전문가들 이야기하는 걸 이렇게 들어보고 거의 대부분이 갖는 느낌은 그거예요. 우리 남북한 사람들을 위해서 통일을 바라는 사람들은 많지 않다. 참가자들이 3주간의 합숙 프로그램을 통해 마음을 터놓기를 바라기는 어렵다. 탈북 이전의 생활, 탈북 이후, 탈북 과정이 다 다른 청년들이기 때문이다. 나 대표는 인맥이 없는 이들이 연대감을 키우고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도록 워싱턴 리더십 프로그램 동문회 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우선은 지금 있는 동문들이 우선은 지속적으로 서로 모여주기를 바라고요. 내가 만일 통일의 과정에 관련이 된다면 나는 어떤 식으로 내가 여러 문제를 이해를 하고 풀어나갈 수 있는 능력을 키울 수 있을까 하는 것을 늘 염두에 두면서 공부도 하고 경험도 쌓아다. 그렇게 나는 부탁을 해요. 북한의 변화가 생기기 시작하면 이 친구들이 북한에 있는 대학생들을 선발을 해서 오리엔테이션을 해가지고 미국으로 데려가서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그런 그 캐퍼시티를 키우는 것. 그것이 저의 장기적인 소망입니다. 지난 10년 탈북 청년들의 삶을 가까이에서 나눈 나승희 대표의 조언은 매우 현실적이고 구체적이다. 먼저는 통일이다. 이래서 북한에서 왔으니까 당연히 너는 통일에 대해서 생각해야 되겠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많은 부담을 준다고 생각해요. 우선은 각자가 자기 역량을 쌓아야 되지 않습니까? 지식도 쌓고 사회에서 자기 자리를 잡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미국에 와서 정착하고 있는 분들도 거의 대부분이 현실적으로 생활 안정돼야지, 영어 배워야지. 남들처럼 나도 잘 정말 그 편안한 생활 할 수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러는 와중에 통일 준비를 꼭 해야 된다. 이건 좀 어렵다고 생각해요. 만약에 언젠가 통일 헌법을 새로 써가지고 국민 투표에 붙인다는 가상을 해본 적이 있느냐. 통일 대통령을 선출한다 할 때 과연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임무를 볼 것인가 생각을 해달라라는 뜻에서 조금씩 이렇게 찔러주는 거거든요. 오해와 혼동이 적고 그 고통이 적은 극소화되는 통일 과정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준비할 수 있겠나 하는 그러한 점에다가 초점을 두고 서로 이야기를 하면서 과정에 대한 의견 차이를 논의를 좀 더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 차원에서. 나승희 대표가 젊은 시절 자신이 꿈꾸던 직장 세계은행에서 전 세계의 분쟁과 화합의 현장에서 발생하는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일을 해왔다. 폴란드와 독일 통일 과정에서 경제 불균형은 분단선만 지우면 되는 줄 알았던 통합 이후 삶의 불균형이라는 심각한 후유증을 가져오는 것을 보았다. 한국이 통일되면 상대적으로 빈곤과 열등감에 젖을 북한의 젊은이들을 어떻게 해야 할지 의문과 우려가 들었다. 고민 끝에 조기 은퇴를 하고 통일 한국을 준비할 젊은이들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경력과 인맥, 시간과 열정을 바쳐온 지 10년이 지났다. 남과 북이 서로가 주민들이 서로를 이해하려면 사회적인 배경이 과연 얼마나 달랐나. 또 한쪽은 생존을 위해서 몸부림치고 한쪽은 너무 모든 게 풍요로워서 그냥 그 차이에 대한 걸 마음속에 두고 서로를 이해하도록 노력을 하자. 통일 한국의 미래를 위해서 오랜 시간 프로그램을 운영해왔지만 조급하게 욕심내지 않는다. 통일에 대한 참가자들의 생각과 그 변화를 지켜봐 왔기 때문이다. 나 대표에게 통일은 어디쯤 와 있을까? 지금 20대, 30대 친구들이 앞으로 30년 내 자기 자신의 미래에 대한 생각을 하는데 통일이라는 생각을 안 하고 하는 것은 그거는 어리석은 일이죠. 한반도에 어떠한 상황이 이루어졌을 때 나는 통일이 왔다라고 말하겠는가? 적어봐라. 제가 그렇게 하거든요. 그거 제대로 생각해 놓은 친구들이 10서너 명 중에 한 명 있으면 다행이에요.
항상 뭐라고 쓰냐면 간단하게 내 마음대로 내 고향에 오고 가고 할 수 있을 때 통일이 왔다고 나는 믿는다. It doesn't matter what kind of government. 그렇게 생각하는 것과 우리가 남북한 통틀어 8천만의 운명에 대한 그 통일을 생각하는 것과 얼마나 큰 차이가 있습니까? 대한민국 내에서도 그렇고 미국 사회에서도 우리 한인 사회에 대해서도 이런 움직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어서 좁쌀처럼 흩어져 있지만 서로가 바라고 생각하고 이야기하는 내용에 어딘가는 공통점이 있어서 그런 이야기들을 듣는 사람들의 그 마음에서도 생각에서도 뭔가는 어느 시기엔가는 조금씩 공통적인 그 질문에 대한 과제에 대한 그러한 그 공동 의식이 생기지 않을까. 그게 제가 소망하는 겁니다. 소연이와 같은 탈북민들이 한국과 미국에 도착해서 새 삶을 시작할 수 있었던 것은 탈북을 돕는 데 헌신한 개인과 단체가 있었기 때문이다. 중국 국경에서 탈북자의 망명을 돕는 크로싱 보더는 소연이와 같은 이 수천 명에게 자유와 희망으로 가는 길을 제공했다. They are given no human rights. It's easy to sell and even legal to murder a North Korean refugee in China without anyone protecting them. We felt very compelled to do something about that and to offer some protection and counseling and help to these people. 댄정과 함께 크로싱 보더를 설립한 마이크 김은 2009년 Escaping North Korea라는 책을 출판해 중국 내 탈북민의 인권 문제를 알리고 라오스, 태국 등 제3국가의 국경을 넘어 한국과 미국에 정착한 탈북자들의 증언을 소개했다. 시카고에서 자란 마이크 김 자신도 2001년 중국 지하교회를 방문했다. 탈북 소년을 만나기 전까지는 탈북자의 삶은커녕 존재도 몰랐기 때문이다. I asked every refugee and staff member at that time, should I write this book? Everyone without a doubt said, please, write a book and share the story so more people will help. 더 많은 사람이 알게 되면 더 많은 사람이 돕겠지요 라며 자기 얘기를 알려달라고 부탁한 탈북민 중에는 이미 세상을 뜬 이도 있다. 탈북자들을 만나기 전까지는 통일, 북한, 심지어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도 깊이 생각해보지 않았던, 한국어도 할 줄 몰랐던 한인 2세 댄과 마이크. 2003년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중국 내 탈북민들의 인권 보호를 위해 일하는 비영리 단체 크로싱 보더를 만들고 탈북민들과 동고동락한 지 20년이 되어간다. 북한에서는 기아와 억압에 시달리고 목숨을 걸고 국경을 넘어 중국 땅에 와서는 가난과 공포에 시달리는 탈북민들. 특히 성적으로, 경제적으로, 인격적으로 착취당하는 북한 여성들을 위한 안전가옥을 제공하고 북한, 중국 혼혈 고아들을 위한 고아원을 운영하며 각종 질병과 외상성 증후군을 앓는 탈북민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뻗고 있다. Our goal is to bring spiritual counseling to them, physical care, and emotional help to them. So those are our three pillars. 댄과 마이크가 가까이에서 만났던 탈북민들의 현실과 절망은 너무나 심각했다. 북한 정부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때문에 탈북자들의 인권 문제도 외면하는 현실이 사태를 더 악화시키고 있었다. 댄정 대표는 미주 한인들이 탈북 여성들과 아이들의 현실을 알려서 탈북민과 세계 사이의 차이를 줄이는 중요한 역할을 맡아달라고 당부한다. But yeah, I think it's very important to have a curiosity, right? I can't just tell someone, hey, go read Korean history. You have to want to. And if you want to start a curiosity within yourself, I think one good way is to actually go to Korea and just experience life there, and people will tell you about it. There's a big market for South Korean dramas. So what they say was, yeah, I like the stories. What makes them more interested is the nice rice cooker in the background,
the refrigerators that talk to them, right? All this wonderful technology that they have, that they think, oh, once I get to South Korea, I'll just become rich. Everyone's rich in South Korea. That you have to struggle to make ends meet in South Korea too. There's like this depression that comes. 중국 내 탈북민들의 상황과 그들을 돕는 단체들의 상황에는 여러 번 굴곡이 있었다. 작년과 올해 새로 국경을 넘는 탈북민은 급격히 줄었지만 중국 내에 거주하며 도움을 필요로 하는 탈북민은 오늘도 수만 명에 달한다. The number of refugees coming into China is less and less and less every year. And that's because of many different reasons. The biggest reason is that there's just been more food in North Korea over the years. You know, when you leave North Korea and come into China, there's a very good possibility that you'll die, right? Because if you're caught, you get sent to prison and you could be executed just for leaving. There's still a great number of people who are in China from North Korea, but the number of new refugees coming in is less. 탈북민들이 직접 책을 내거나 유튜브를 통해 자신들의 얘기를 세상에 내보내는 것은 너무 중요하고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북한에 대한 관심과 탈북민에 대한 인식이 일반 대중에게 확대되는 것이 탈북민을 돕는 데 가장 큰 힘이 되기 때문이다. I think education is key. When you have these testimonies directly from North Korea, it's very powerful. And I encourage North Koreans to do a lot more of it because I think it's great. The US has so many resources that the more that the topic of North Korea gets elevated, everyone wins. 크로싱 보드의 대표 댄정에게 있어서 한반도 통일은 어떤 의미일까? It's not easy, but all of the problems that North Korea has right now, not only will that bring peace between the two Koreas, but that will bring incredible peace to Asia itself, right? China's biggest foreign policy concern is North Korea. Japan, they see a threat. All of Southeast Asia as well. North Korea is this very small, poor country, but they have this really enormous influence out of fear. So you remove that regime, and a lot of problems go away in Asia. A lot of problems. 한국에 정착한 탈북민으로 시카고를 찾은 한국 북한 방송의 리포터 예린 씨를 인터뷰할 수 있었다. 처음으로 미국을 방문했다는 예린 씨는 시카고에서 만난 탈북민들은 한국의 탈북민과는 여러 가지 면에서 전혀 달랐다고 한다. 다 젊은 층들이고 앞이 짱짱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특히나 이제 그 대한민국을 거치지 않고 오다 보니까 마음의 문이 많이 닫혀 있고 미국에 살고 있는 탈북민과 미주 한인들이 그저 먼 타양에서 윗동네 사람, 아랫동네 사람 만난 듯 서로 따뜻하게 마음을 나누며 살았으면 하는 것이 예린 씨의 바람이다. 그냥 탈북민 하기보다 오 윗동네에서 왔네, 우린 아랫동네예요, 한 동네에서 왔네, 이게 좋겠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린 씨에게 통일은 결코 추상적인 것이 아니다. 분단된 조국의 이야기도 아니다. 오늘 서울역 근처길 가다 비가 내리면 38선 없는 하늘, 마음대로 떠다니는 비구름이, 두고 온 부모님, 망연히 남쪽 땅 향해 시선 두고 걸터앉은 마룻장도 적실, 그 땅에 달려가고 싶은 구체적인 바람이다. 저는 항상 생활하면서 가끔 한마디 해요. 비 오는 날이면 창문 내다보면 야, 북한에도 비 오겠지? 딱 한 번만 갔다 왔으면, 이런 말 할 때가 많아요. 딱 한 번만. 아직도 그 고향의 골목골목 누워서 그리라면 그림을 그릴 정도로. 그래서 그냥 부모님이 통일될 때까지만 살아계셔라. 그리고 북한이란 땅이 왕래라도 할 수 있게 좀 해주라.
그러면 좀 숨통이 트이지 않냐. 예. 부모님을 한 번만 볼 수 있다면, 뭐 이상가족 하잖아요. 우리 이상가족 상봉은 영영 없을 거라고는 생각을 하지만은 그래도 왕래는 좀 할 수 있게, 그리고 제발 북한이 탈북자 가족이라고 죽이지 마라. 그래도 너네 탈북민들이 보내준 돈으로 북한이 운영되지 않냐, 이런 말을 하고 싶어요. 북한 인권운동의 대모로 불리는 북한 자유연합 수잔 솔티 대표는 탈북민들에게, 특별히 미국에 온 탈북민 청년들에게 북한에 남기고 온 사람들을 잊지 말아 달라고 당부한다. Never to forget the people they left behind, to do well, to work hard, to follow your dreams, to follow your dreams. 수잔 솔티 대표에게 통일은 아직이지만 곧 올 현실이다. We know that one day North Korea will be free and there'll be a tremendous opportunity for us to help that country be able to thrive and prosper as a free nation. And I think that the young people that have come here and grown up in American society will be a wonderful source of inspiration for those that are still in North Korea living under the suffering. They'll be a wonderful encouragement for those they've left behind. 3박 4일의 짧은 여정에서 세 청년은 많은 사람들을 만났고 통일에 관해 질문하고 여러 가지 대답을 들었다. 이들이 만난 것만으로, 이들이 함께 길을 떠났던 것만으로 너무 큰 의미를 부여하는 사람들의 반응에 낯설기도 했다. 그저 처음 가보는 큰 도시에 신이 나고 어떻게 하면 셀피가 잘 나올까 이리저리 화면을 대보는 젊은이들일 뿐인데. 피곤하지만 좋은 추억이었고 이제 북한이랑 남한이 통일을 꼭 했으면 좋겠습니다. 한국과 북한이 결합된다고 하면 이제 앞으로 청년들이 모여서 이렇게 여행 가는 투어도 되게 좋은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피곤하지만 많은 걸 배우고 경험도 많이 하고 가는 것 같아요. 앞으로 통일 되길 바라고 있어요. 어쩌다 통일! 우리는 모른다. 2021년 여름, 어쩌다 통일을 외치며 함께했던 여름이 이들의 삶에 어떻게 영향을 줄지. 허드슨 강을 가로질러 뉴욕과 뉴저지를 잇는 링컨 터널. 끝없이 길게만 느껴지는 터널을 지날 때 우리가 함께 여행한 길을 생각했다. 총 3,000마일이 넘는 거리, 서울에서 평양까지 25번을 갈 수 있는 거리다. 남한과 북한에서 태어난 청년들이 함께 여행할 수 있게 된 꿈 같은 세월. 어쩌면 통일은 바로 우리 코앞에 와 있을지도 모른다. 어두운 분단의 터널이 끝나고 통일의 빛이 환하게 비치는 하나된 한반도가 우리 앞에 펼쳐질 그날이 내일일지 모른다. 그러나 어쩌면 통일은 아주 먼 미래에 이루어질 일인지도 모른다. 통일을 제일 많이 생각하고 통일을 준비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통일이 너무 빨리 오는 것을 걱정했다. 2천만 북한 주민과 동행하는 삶을 연습할 시간이 없이 통일을 맞으면 후유증이 클 것이기 때문이다. 통일의 성패는 오늘 우리 곁에 있는 탈북민과 잘 어울려 살 수 있느냐 없느냐에 달려있을지 모른다. 자유와 평등과 민주주의와 자본주의의 가치 안에서 한인과 탈북민이 함께 풍요롭고 행복하게 사는 삶. 그 삶의 연장이 통일 한국의 미래이기 때문이다. 시카고에 돌아온 뒤 정현이와 소연이는 같이 전철을 타고 시카고 다운타운과 차이나타운을 구경하기도 하고 서로 일하는 곳을 찾아가기도 했다. 다른 주에 학교로 떠난 하민이도 가끔 누나들과 소셜미디어를 통해 연락을 하는 모양이었다. 통일의 그날이 멀든지 가깝든지 통일 이후의 미래를 준비하는 삶이 중요하다는 것을 배운 여행이었다. 통일의 그날 힘차게 껴안을 잃어버린 반쪽의 동포도, 통일 한국의 리더가 될 젊은이들도 바로 우리 곁에 있었다. 아자아자 어쩌다 통일! 우리가 통일 한국의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 중에 하나가 될 것인지 선택은 우리에게 달려 있다.